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좀 격정적이면서도 차가운 힘이 있고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는, 또 이런 건 좀 차분하면서도 이 얼음장 같이 차가운 겨울의 느낌. 조금 가볍다 생각되면 유화 물감으로 이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배경으로는 오늘 기분 좋게 들어가서 이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건물 옥상에 캔버스를 약 20 몇 개를 펼치고 아크릴을 주 재료로 해서 밑바탕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는 캔버스 위에 유화로서 또 밑칠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캔버스를 구입하면 캔버스 그 자체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밑바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캔버스에 젯소 칠을 하는 겁니다. 젯소를 서너 번 칠할 때도 있고 5-6번 칠할 때도 있습니다. 서너 번 칠하는 것은 캔버스 위에 유화로 바로 그림을 그릴 때 유화로도 밑칠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유화 밑칠이 마른 다음에 유화로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한 3번 정도 젯소를 칠하고, 만일 아크릴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더 젯소 칠을 많이 합니다. 그 아크릴이 그 밑바탕에서 그 젯소 효과에 따라 갖고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니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씨가 좀 괜찮고 해갖고 옥상에 좀 바람이 불지만은 어쨌든 여러 개 그림을, 왜 여러 개 그림을 동시에 그리냐 하면 작업의 효율성입니다. 제 그림을 이것에 어떻게 밑바탕 작업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면서 우연적인 효과가 많지만 제가 또 추구하는 그 내면의 심상을 지금은 겨울 분위기인데 겨울에서 봄이 오는 그러한 분위기를 밑바탕에 아크릴로서 다양한 효과를 좀 추상적인 분위기죠. 추상적인 그런 밑그림의 효과를, 그림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림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밑바탕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상당 부분이 분위기가 일단 깔려지기 때문에 바탕에서 그 위에 또 그리게 되는 그림이 좀 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의 물리적인 그 보존과 감상에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림의 보존,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림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고 좀 뭐랄까 그 단계가 공이 안 들어가면, 정성이 안 들어가면 그림의 그만큼 보존이랄까 그림의 물리적인 효과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반짝반짝 뭐 윤기 있게 액작하고 이렇게 전시에 조명을 비치고 했을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림의 이 그리는 과정에 밀도감이, 단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림의 수명도 그렇고 보존에도 그렇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더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여러 단계를 좀 거치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과정을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를 많이 펼치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20호 캔버스와 6호 캔버스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주로 예전에는 50호, 100호 이렇게 좀 큰 거 위주로 많이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그림도 많이 그리는데, 국내에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당 부분 그리는 바탕칠 하는 그림들은 또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의 그림을 이 캔버스채로 갖고 가서 그림 그릴 때 큰 것은 그 이동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20호와 6호 정도를 가장 주력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또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또 그리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지금 아크릴 작업을 하기 전에 어저께 그 밑단계
제소 칠하는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잠깐 이 뒷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캔버스 최초의 구입했을 단계입니다. 이건 알루미늄 좀 더 고급스러운 겁니다. 이건 나무지만은 스기목이라고 굉장히 고급스입니다. 국내 나오는 제품들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인데 또 천 자체도 아사천입니다. 그런데 이 캔버스를 구입하면 이 자체 여기 보면 여기 생천 그대로죠. 이게 생천 그대로고 여기에다가 이 두께 부분까지 제소를 칠하는 겁니다. 이 두께와 이 표면을 요것은 한 서너 번 칠했습니다. 좋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생천에다가 제소를 이렇게 칠한 겁니다. 여기 두께 부분까지 칠하는 거죠. 이게 촘촘하게 아주 캔버스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캔버스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지지대 이 캔버스도 또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 뭐 수백 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하게 만들고 좋은 제품일수록 더 그 값어치를 합니다. 자, 제가 요거 사용하는 보조 재료를 설명드립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게 크리스탈 미디움, 오른쪽에 이렇게 젤 미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일단 덜어갖고 여기다가 물감을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이렇게 짜서 개서 그립니다. 젤 미디움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동안 즐겨 썼던 것이 이 아크릴 물감, 이 호주산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물감을 덜어서 색깔별로 몇 가지를 덜어서 이 젤 미디움을 섞으면 이것만으로 색깔을 칠하면 조금 색깔이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접착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젤 미디움은 그런 것을 접착력을 높이고 윤기를 좀 살려줍니다. 크리스탈 미디움은 또 이 맞대리 효과를 조금 이게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 질감 효과를 더 냅니다. 물론 이걸로서도 질감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크릴의 느낌은 물같이 이렇게 스며들고 번지고 하는 그런 효과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 바탕 작업에서 주로 이제 아크릴을 제가 본 그림으로서는 별로 그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유화로 그리는데 아크릴로서는 사용하는 것은 유화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표면의 질감 효과,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젤 미디움과 크리스탈 미디움 이 외에도 다른 그 보조 재료가 많은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물감을 덜어서 젤 미디움을 먼저 섞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젤 미디움은 그림의 접착력과 윤기를 살려주기 때문에 색깔 칠할 때 좀 두껍게 칠할 수도 있고 얇게 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감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아크릴 물감이 굉장히 빨리 마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게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천천히 마르게 하는 그런 또 보조 재료를 쓰기도 하는데 뭐 특별히 저는 그럴 필요 없이 속도를 빨리 해야 여러 가지 그림들을 진도가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갖고 색깔이 한 번만 칠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반복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비교해 보면서 여러 가지 질감 효과를 냅니다. 이게 칠하는 면적에 따라 갖고 또 두께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께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색깔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실내에서 하기는 어렵죠. 굉장히 바깥에 이렇게 막 물감을 뿌리면서 속도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감이 스며들기도 하고 또 약간씩 마르면서 그 위에 덧칠 하면서 두께감이랄까 깊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려고 여러 개 그림을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 미디움과 크리스탈 미디움을 적절하게 표면 효과에 따라 갖고 조절해 가면서 그립니다. 여기에 제가 주로 그리려고 하는 것은 매화를 여기 위에 이제 그리게 될 겁니다. 춥고 수산한 날씨에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이게 매화꽃이 막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격정적인 느낌, 굉장히 속도감과 차가운 느낌, 그러면서도 매화꽃에서 꽃이 피어나는 그런 효과를 또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 작업 도중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저기에 있는 캔버스가 좀 날려가기, 다행히 저기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았지만 조금 위태롭습니다. 어쨌든 햇빛도 지금 쨍쨍하고 하기 때문에 그림을 빨리 말리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캔버스 그러니까 밑바탕 작업인 셈입니다. 이대로 그림을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에서 제가 또 다른, 그러니까 매화 혹은 다른 그 봄의 이미지를 담아서 그립니다. 또 이 겨울의 느낌을 최대한 밑바탕 분위기에 깔고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도 또 필요에 따라 갖고 계속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오전에 10개의 그림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바람이 굉장히 거세면서 근데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림은 완성된 작품으로가 아닌 밑그림입니다. 바탕의 효과를 살리면서도 또 제가 그리고자 하는 주제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들어간 건데, 제가 요즘에 얼음 계곡에서 차가운 그런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얼음장 밑으로 봄은 오고 있다는 그런 설렘과 기쁨, 가슴 벅찬 느낌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 새로 그리려고 하는 그림들도 그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 마음의 심경을 밑바탕에 그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설레임과 기쁨에 봄이 오는 그 매화꽃이라든가 다른, 혹은 또 풍경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탕 배경에서 느끼는 것처럼 아주 스산하고 차가우면서도 뭔가 분위기 있는 이 겨울 분위기. 제가 일단 이 점심을 먹고 다시 또 여기 다른 캠퍼스에 또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하고는 또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겨울 또 이 봄 분위기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캔버스 하는 것은 아크릴을 주 재료로 한 배경 바탕 그 다음에 유화로서 그림을 또 그리는 것이 한 30-40개 정도의 캔버스의 밑바탕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겨울, 봄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여름, 가을에 하는 것도 일부 또 그리면서 또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바탕을, 바탕 그림을 그리고 시도하기도 하고, 제가 또 그냥 미색으로 아주 단순하게 한 다음에 또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림이 다양하게 시도해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내에서는
인공 조명에서는 보기 어려운 또 햇빛 아래에서 보면 굉장히 미세한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탕 작업도 그렇고 본 작업도 최대한 태양이 비치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야외에서 보면 이 색감과 그 여러 가지 효과를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아무리 조명이 좋아도 이 야외에서 보는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죠. 또 그 다음에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또 유해한, 그러니까 이 물감과 기름 같은 것이 사람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거든요. 근데 야외에서는 마음대로 그런 걱정 없이 그릴 수 있어 좋습니다. 일단 점심을 먹고 작업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또 오후 작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 해가 벌써 넘어가려고 해서 지금 서둘러 이제 마무리 짓고 이게 작업실 내부로 가서 어제 제소 칠하는 캔버스 위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바탕 칠을 더 들어갈까 합니다. 그 아크릴로 지금 한 것보다는 그렇게 이미지가 강하지 않게 그냥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단계로서 미색을 좀 칠하는 그러한 정도일 건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크릴은 좀 더 제 기분을 많이 냈은 겁니다. 이게 이대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날에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해가 겨울이라서 짧아서 그림이 이게 빨리 말라야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근데 조금 저 어두운 부분을 약간 더 부분적으로 막 강조하고는 끝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험악했지만 그래도 기온은 높아서 빨리 말라서 진도가 괜찮게 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는 내려갈까 합니다.